네, 대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감성팔이 선전술. 자, 이걸로 인해서 이른바 쌍코피가 터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강하게 때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자,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자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정한 선택이고 코로나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니까 모두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친문 진영에서는 심지어 이재명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의 요구가 계속 목소리가 커지니까 친문 진영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임기 말 당 내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얘기를 좀 살펴볼까요? 분열과 갈등,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제 눈에는 뚜렷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했습니다. 자, 손해를 많이 입은 국민들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국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과한 해석을 한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배신감이 불길처럼 번질 것이다라고, 이런 시각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부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른바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은 대목인데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결혼 반지를 팔고 그리고 돌아와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울었다. 나도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감성 터치를 통해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적폐청산과 악성 보수 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 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 자, 대중을 보듬어 안으면서 자신은 민주당 지도부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 언론을 지칭하면서 보수를 극단으로 몰아세우고 중도와 지지층에 자신의 위치를 포지셔닝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자, 이를테면 보수 진영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 같은 느낌도 듭니다.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 참 영리한 정치인입니다. 영악한 정치인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세밀한 심사로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자, 연대성의 훼손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경기지사로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의 주자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영의 연대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민주당 안에 다소 중도적인 세력들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보다 진보적인 세력들, 이들과의 연대를 감안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포석을 전제로 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 나의 의지와는 달리 집권 여당의 결정에 의해서 선별 지급 결정이 났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추진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대선 공약 사항으로 선정한 국민 기본소득의 밑자락을 깔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거는요, 국가가 세금을 걷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런 제도를 국민기본소득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여러분들에게 정부가 50만원씩 혹은 30만원씩을 준다는 겁니다. 그저 사용하시라고 말이죠. 자, 이 국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떠나서 다수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가 나에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지도자가 되면 매달 여러분들께 50만원의 현찰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 정치인을 누가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또 설령 양식이 있는 대중들이라 할지라도 이 대중의 숫자와 돈을 주겠노라 하는 지도자를 지지하는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자,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보다 우선 국가가 현찰을 주겠다고 하는데 환호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이런 파격적 정책이 국민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재명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국민 모두에게 현금성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추가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을 더 주어도, 더 퍼줘도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민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점하면서 국민들이 이를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대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 돈, 국민에게 현금으로 주는 돈, 그 재원 마련이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일부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부하고 이와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타협안을 내면, 그러면 돈을 무조건 주겠다는 사람과 적당히 국가 재정도 고려한 타협안을 낸 사람과 어느 쪽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이재명식으로 하는 사람이 국가의 재정은 무너지더라도 포퓰리즘을 극대화한 이런 사람이 더 많은 표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두고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자, 이거를 시민투표에 붙였죠. 오세훈 시장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식을 제공하자고 했는데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은 오세훈 시장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이런 포퓰리즘은 나쁜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을 맞았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전 서울시장의 말처럼 도시락을 충분히 준비해 올 수 있거나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어쩌면 과잉복지일 수 있고 국가 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 이것이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데 손쉬운 방법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결국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 시민투표에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의 시장직을 사퇴했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오세훈의 사퇴는 안철수를 불러왔고 박원순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태동에 시발점 역할까지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사이 보수는 분열과 패배를 거듭했고 재생불능의 정당으로 인식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처럼 앞뒤 안 가리고
정치를 승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정치인은 맞습니다. 성군의 기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싸움꾼, 선거에 이기는 기술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원 마련, 실제 우파 진영 일각에서도 복지 분야 전반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 국민에게 매달 몇십만 원을 지급하는 이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게 얼마나 큰 폐단을 가져올지 예측하기조차 불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이 모든 논의가 공연불이 되고 맙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여러분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파 진영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어설프게 선별적 소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 싸움에서 불리한 지형에 위치하면 우리는 선거를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 그리고 술술 새어나가는 이 여러 가지의 예산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번 참에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 거기서 생기는 잉여금과 국가가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이 자산 속에서 생산되는 재원을 이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한번 전향적으로 논의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만 이재명 같은 포퓰리스트와 한번 겨뤄볼 만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복지 분야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기회다. 더군다나 시도 단위에 정말 눈먼 돈으로 마구마구 흘러나가는 이런 자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야당, 지금 보수 진영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정은 여야가 공이 함께 책임을 진다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이 폭주하는 정권, 문재인 정권이 국가 재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당이 왜 여당도 아닌데, 민주당도 아닌데, 청와대도 아닌데 그들보다 더 국가 재정을 걱정하고 있느냐? 당신들은 지금 싸워서 이길 전략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상당수 보수 우파 진영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고. 자, 이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은 이걸 포퓰리즘으로 맞서면서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유우파 진영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의 어려움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에 2020년 국가 채무가 40%를 안 넘는다는 국회 연설을 했었는데 벌써 국가 채무 비율이 44%에 육박하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포퓰리즘적인 전 국민 기본소득, 자, 이런 선전선동은 마땅히 제어돼야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2022년에 대통령 선거의 정책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우파 진영은 이를 상대할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